나는 박선희. 70평생을 그저 내 딸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게 딸 박수미는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온 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이. 그래서인지 딸의 성공은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그 성공이 가져다 준 명성과 영광은 내 평생의 훈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명예의 무게에 취해 살았나 봅니다. 내 아파트는 마치 딸의 성공을 기념하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온갖 상장과 감사패,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린 딸의 변호사 임명장이 내 훈장이었지요. 나는 틈만 나면 부드러운 천으로 명패를 닦았고, 반짝이는 황금빛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앉아 있을 때도,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딸의 이야기는 내 입에서 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주는 변호사라니까. 돈 같은 거 안 따지고 정의 하나만 보고 살지. 어찌나 기특한지 몰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눈빛에 내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내 인생 잘 살았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황금빛 성공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사위 김도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늘 며칠 밤을 새워도 아침이면 말끔한 얼굴로 출근하던 그가 요즘은 아침마다 수염도 깎지 못한 채 헬쑥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묵묵히 숟가락만 들고 있을 뿐 평소 살갑게 건네던 농담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뭐라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을 것을. 왜 저렇게 매가리가 없는지. 잘 나가는 사위와 딸 덕분에 행복한 나와는 달리 그 둘 사이에 맴도는 무거운 침묵이 내 마음을 자꾸만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을 때 도윤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물으려 다가가는 순간 도윤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딱 하루만 텔레비전을 켜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었고 그의 눈빛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그저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니, 텔레비전을 왜? 갑자기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괜한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저렇게 쓸데없는 짓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위의 행동이 그저 어리석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도윤이의 어깨를 툭 치고 방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작은 흐느낌을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지요. 그날 아침 나는 잠자리가 몹시 개운치 못했습니다. 새벽에 보았던 사위의 애처로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유난이야. 나는 애써 그 불편한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평소처럼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 그동안의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날이었기에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의 짜릿한 복수극을 보며
나는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 몇 초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화면이 휙 바뀌었습니다.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화면 중앙에 긴급 속보라는 큼지막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짜증을 내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 손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 귀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S전자 이영수 대리의 횡령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 대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의 배후에는 바로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앵커의 다음 말이 마치 천천히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이 대리의 변호를 맡았던 당시 변호사 박수민 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민. 그 이름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우웅거리며 멀게 들려왔고 화면에는 딸의 모습이 뉴스 헤드라인과 함께 연신 번갈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수민 변호사, 양심 고백 후 잠적. 거짓과 명성 사이에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아주 질 나쁜 악몽일 거야. 정의를 위해 산다던, 약자 편에 서서 싸운다던,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 수민이가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니, 그것도 증거를 조작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흔들리는 동공은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무고합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간 불안해하던 사위의 얼굴, 새벽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그 목소리. 장모님, 제발 오늘 하루만 텔레비전을 켜지 마세요.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필사적으로 말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내 딸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내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의식을 잃고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코를 찌르는 역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에 아주 천천히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아주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나는 왜 여기에 누워 있을까? 한참을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설고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아, 내가 쓰러졌었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 버렸습니다. TV 화면 가득 잡혔던 수민의 흐느끼는 얼굴, 무고합니다 라던 딸의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무거운 쇠덩이가 되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짓눌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끔찍하고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있던 사위 도윤이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물과 걱정으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은 온통 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니지. 그 뉴스에 나온 거, 그거 우리 수민이 아니지. 응.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도윤이는 내 말을 다 알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의사를 부르려던 그는 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다시 굵은 빗방울처럼 뚝뚝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과 뜨거운 눈물이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납덩이처럼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도윤이는 훌쩍임을 멈추고 결심한 사람처럼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혼자서만 사겨온 지옥 같은 시간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고 겁이 많았어요. 도윤이의 말에 따르면 2년 전 수민이는 큰 사건을 맡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증거를 내밀며 수민이는 궁지에 몰렸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위증을 한 뒤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수민이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로펌 상사는 이를 덮어주었고 수민이는 그 한 번의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도윤이는 수민이에게 수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내 성공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 사실 알면 우리 엄마 쓰러지실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건 다 당신 책임이야. 그 악마 같은 협박에 도윤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잘났다고 믿었던 딸은 악마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 못하고 속을 사기던 사위의 고통을 나는 한 번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딸의 성공에 눈이 멀어 사위의 고통을 애써 외면한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에 돌아온 나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왕국이었던 이 집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에 걸린 수민이의 명패와 온갖 상장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지게 보였던 그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차갑고 무겁고 비릿한 거짓말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장 윗자리에 걸려있던 변호사 임명장을 잡아 뜯었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유리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그 파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 걸린 모든 상패와 감사패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어. 다 가짜였어. 나는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으며 상장들을 찢어버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치 흩날리는 재처럼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성공에 눈이 멀어 현실을 외면했던 나의 어리석음이었고, 거짓된 명예에 매달렸던 나의 추악한 허영심이었으며, 사위의 고통을 외면했던 나의 이기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광란의 소동을 치르고 난 뒤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조금은 작아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난 그걸 한 번도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내 고백에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수민이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제게는 장모님을 내세워 협박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위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이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에요. 제가 장모님 아들 할게요. 그 말에 나는 결국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사위라는 진정한 가족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딸이 저지른 죄는 딸의 몫이지만 그 죄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은 그 딸을 키워낸 어미로서 내게 남겨진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옷 입어라. 장모님 어디 가시게요? 경찰서에 가야겠다. 내 딸이 무고하게 감옥에 보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간다. 도윤이는 내 말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마 자신이 장모님을 위해 딸의 죄를 은폐해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박수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정의로운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짓밟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와 도윤이는 차갑고 어수선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나는 담당 형사에게 사위가 그동안 몰래 모아온 딸의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딸이 아닌 사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이 지옥을 버텨온 그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집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패와 상장들이 사라진 거실은 허전했지만 이제 그곳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거짓된 명예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고,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깨끗한 백지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딸의 명성도, 그 명성이 가져다 주었던 허영심 가득한 삶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사위라는
진짜 가족, 그리고 비로소 마주하게 된 나의 삶.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이 이 텅 빈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